홍콩의 우산 시위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홍콩의 우산 시위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벌어진 게? 맨 처음에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했던 게 9월 22일이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센트럴을 점령하라 해서 도시 점거 시위가 시작된 게 28일. 그날 또 이제 최루탄 발사를 해가지고. 다 9월의 일이에요? 네, 그렇죠. 지지난달 무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홍콩 우산 시위와 관련해서 별다른 이제 경과가 없으니까 네. 진전사항이 없으니까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해결된 거 아니야? 아니면은 아직도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친근한 이름들, 네. 특히나 이제 홍콩 영화 세대를 보내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유덕화, 주윤발, 그리운 이름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홍콩 시위와 언급되면서 이게 안 끝났구나 새롭게 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 연예인들 우리 잘 아는 사람들 정말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그리고 또 뭐 영화 감독 이안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데 이 연예인들 47명이요. 중국 공산당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47명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 어떠한 활동도 다 금지한다라는 조치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게 궁금한 게 네. 정부에 비판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게 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아직 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번 홍콩 우산 시위가 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또 정말 세계에서 G2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최소한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아직 멀었구나라는 거를 이 홍콩 우산 시위를 중국 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예.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공식 발표라는 점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암암리에 네. 얘네 뭐 외압을 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한때 블랙리스트 논란 있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도. 비공식적인 거 그렇게 난리가 근데 났는데. 그때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했고 네. 그래서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중국 공산당에서 아예 이름까지 다 47명 누구다 친절하게 거명을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얘기는 시간이 오래 가면서 좀 사라지고 이게 친중 반중 이런 전선이 네.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홍콩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 유명한 배우죠. 성룡. 네. 네, 그 성룡 같은 경우는 친중이에요. 또 그래서 성룡은 그 중국식 트위터죠. 그 자신의 그 웨이보 사이트에다가 이성으로 돌아와 미래를 맞이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위 중지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홍콩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연예인들도 이렇게 친중 또는 친홍콩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요. 사실 홍콩 연예인들 굉장히 생계 자체에 타격을 받게 돼요. 예전에는 홍콩 영화가 네.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이 결국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수입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대요. 홍콩 연예인들이. 그런데 이 활동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수입을 80%를 잃게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유덕화가 이 블랙리스트 발표 관련해서 네. 뭐 당신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죠. 하자 그냥 뭐라고 그럼 했죠? 조금만 벌면 되겠네. 네,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긴 거죠. 굉장히 쿨한 반응을 보여서 정말 쿨하죠. 네, 굉장히 또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생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조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겁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입장을 유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뭐 덜 벌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의 입장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진전이 없다 보니 네. 우리도 이게 끝난 줄 알았다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진전이 없다는 것이 이게 맨 처음 촉발된 배경이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행정장관을 뽑는 네. 그 방식이 거의 뭐 사실상 중국에서 내려 꽂는 것으로 그렇죠. 뭐 말로는 2017년부터
전에는 이제 간접선거 1200명의 선거인단이 뽑았던 그것을 이제 직접 선거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개혁안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데 이 1200명이 추천한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여전히 간접선거죠. 네, 직접 선거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 때문에 이제 처음 촉발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이 개혁안 말하자면 개혁안을 네. 절대 철회할 생각이 없고요. 현재까지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최루탄을 발사해서 문제가 됐던 렁춘이 행정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유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그 홍콩 상무위원을 면직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경하게 그런 아직 우리는 이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이 무력 진압이 결국 이제 오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그 지난주에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일부가 홍콩에서 반란을 생각하고 있다. 일부가 정치제도 개혁을 빙자해서 홍콩을 중국 정부에 관할해서 벗어나게 하려 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종의 네. 뭐 반정부 세력이다라고 낙인 그렇죠. 찍는 반란이라는 말이군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던 어떤 프레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참 이 일부라는 표현 특정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아니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세력, 일부 특정 세력이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 되게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참 반란을 생각하고 있다.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들. 좀 많이 익숙하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중국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홍콩의 시위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반체제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결국 중국 본토에서 무력 진압 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소개를 할 때 세월호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와도 좀 닮은 모습이 비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 일부 주동 세력이 있다. 추모 세력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특정 세력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보니까 홍콩 시위대를 바라보는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도 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바뀌는 시선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도 도시 점거 시위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거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지역을 점거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요구도 좋지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라는 식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런 목소리 탄력이 붙고 있는 네, 분인가요? 그래서 뭐 중국에 반대하고 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홍콩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힘들게 아무것도 진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질질 끄느니 그냥 조금 부족하더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목소리인 셈인 거죠. 배는 부른 게 좋지 않냐, 배를 굶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홍콩에서 이른바 재벌들이 강력하게 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재벌들은 보통 그 본토와의 그 연결성이 더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콩이 계속 불안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관광객도 줄어들고 또 금융거래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위가 계속되는 것이 불만인 거고, 그래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이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제 홍콩 부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되고 화제가 됐던가에 알리바바의 거대한 그렇죠. 중국 최대 부호 마윈. 중국 최대 부호가 뭐예요? 이제는 마윈의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지난 27일에 미국에서 세계 기술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곳에 이제 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홍콩 시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 대답이
이게 중국과 홍콩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홍콩 우선시위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윈 회장이 딱 짚은 거죠. 그런 거 다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홍콩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적인 이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지 이걸 단순히 중국과 홍콩의 뭐 정치적 관계, 무슨 관계 이런 것만 가지고서 뭐 진압을 해야 된다, 안 한다, 아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침 중국 최대부가 얘기해서 좀 약발이 좀 먹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코하람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 전 세계 충격에 빠뜨렸었잖아요. 여학교 습격해서 여학생들 그렇죠. 그게 아주 지난 4월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네, 반년이 지났죠. 지금 그때 이제 200여 명의 학생들을 납치를 했었잖아요. 여학생들을. 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또 납치하고. 네, 계속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나이지리아 정부가 10월 초에 이제 보코하람과 휴전 협정을 했다라는 발표를 해가지고 좀 그러면은 여학생들 석방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휴전 협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납치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AFP 통신에서 이 보코하람 지도자라는 사람이 발표한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보면은요, 이 보코하람 지도자가 정부의 휴전합의 발표가 거짓말이다. 앞으로도 협상은 없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보코하람 측 협상 대표라고 밝힌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이 납치된 219명의 여학생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석방 계획이 없다라는 거를 명확히 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또 이 7월 16일에 독일인 한 명을 또 인질로 잡았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보코하람은 IS가 하듯이 그렇게 과격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진 않죠? 아직 그런 역사는 없죠. 그렇죠. 전례는. 예를 들면 뭐 참수라든가 이런 전례는 없지만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교전 과정에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나오는 상황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제인권단체죠. 휴먼라이츠 워치에서 또 며칠 전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보코하람이 처음 생긴 게 2009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 2009년 이래로 보코하람이 납치한 여성이 5,000명이 넘는데요. 그렇군요. 이 5,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지금 개종을 하고 결혼을 강요당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자기 의사에 반해서 결혼을 강요당한 거죠. 또 개종 강요당하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증언 사례들이 나오는데, 뭐 아직 그 10대 초반의 여성들도 결혼을 강요당하고. 아이고, 뭐 6학년 이럴 거 아니에요, 10대면은. 그렇죠. 뭐 우리로 따지면 5, 6학년 되는 학생들인데. 네. 그래서 뭐 나는 너무 어리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그 보코하람에서 뭐 네가 뭐가 어리냐, 전혀 듣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참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계속 여성을 납치해서 이렇게 강제로 결혼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전협정이라는 것도 지금 이게 정말 있었냐 없었냐도 나오는 얘기 상황이고요. 굉장히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단체 그리고 무능력한 정부까지 합쳐져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